이제 수업을 LMS에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녹화 동의나 이런 거 혹시 뜨게 되면은 동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 자체는 녹화를 해서 혹시 뭐 사정이 있어서 이제 줌 수업을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지난 학기에도 이제 실습이나 이런 거 대면 수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LMS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대면을 못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어, 그 뭐 그때 공휴일에도 한번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고 일단 뭐 이번 주 비대면 하라 뭐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 또 비대면 했던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LMS로 같이 올렸었는데 아마 이번 학기에도 필요에 따라서 LMS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뭐 인천에서 막 10,000명 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뭐 학생 수가 뭐 몇천 명씩 되는데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 학기에도 사실 나왔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대면이랑 비대면이랑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전면 대면으로 가급적 가겠다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같이 갈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지난 학기처럼 LMS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줌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은 따로 안 부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석 체크는 그냥 일일이 다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다 들어왔고, 오늘 첫날이라서 좀 이제 뭐, 혼란이 있을까봐 조금 출석을 좀 너그럽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방을 찾아서 다들 잘 들어왔고, 어, 화면 잘 보이시죠? 그, 일단은 그 뭐 비디오라든지 마이크는 그냥 오늘 뭐 꺼두셔도 돼요. 제가 뭐 출석은 다 체크를 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비디오를 보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오늘은 그냥 비디오 없이 할게요. 자다가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냥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조용히 들으시면 되고, 가급적인 마이크는 좀 꺼주세요. 그 마이크 이제 제가 줌 수업은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어, 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슉슉 소리가 자꾸 나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좀 잡음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메라는 관계 없는데 마이크는 가급적이면 꺼주시고, 제가 이따 뭐 필요할 때 뭐 질문을 한다거나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켜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좀 가급적이면 꺼주시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수업 2시간 다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끝낼 예정인데 최소 수업해야 되는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좋든 싫든 수업을 조금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공유한 화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신다거나 하면은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채팅을 주시고, 어, 채팅에 한두 명 오면은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설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다만 이제 다 안 보인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보건 영상학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되는 과목은 보건 영상학이고, 그 지난 학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이제 임상 과목이라 그러죠. 뭐 내과니 외과니 동물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목은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공중보건, 뭐 동물 질병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해부생리 기초적인 과목들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내과니 뭐 영상학이니 이렇게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진료 과목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뭐 동물병원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일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잘 아시죠? 지난 학기 같이 해서 네, 그렇게 됐고, 지난 학기에 우리 어, 한 학기 했죠. 한 학기 같이 했고, 어, 그 연구실은 그 상담 때문에 오신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포토피아 216호이고, 이번 학기에는 그 상담이 저랑 그 학과장님이랑 그 스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상담이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학과장님이랑 저랑 바꿔서 아마 상담을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난 학기랑 마찬가지로 최소 2번씩 학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면 상담을 하고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그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면 되고 혹시 뭐 중간중간에 2번은 최소한이니까 뭐 개별 상담이 필요하거나 뭐 혹시라도 언제든지 뭐 좀 얼굴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한테 알려주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좀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저기 연구실에 없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어, 제 연락처는, 이거는 이제 오피스 번호고요. 오피스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때 뭐 전화해 보셔도 되고, 그냥 전화해버리고 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잘 아시죠? 요거는 이제 학교 주소인데, 그 제가 네이버 주소로 이제 메일 그 숙제도 받고 그랬죠, 과제도.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메일 주소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워낙에 이제 뭐 40개씩 뭐 이렇게 오니까, 어, 조금 이제 체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학교 메일이고, 뭐 네이버로 보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LMS 그 쪽지 쓰는 거 아시죠? 그걸로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그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쓰기 편하고 대신 이제 주말에는 제가 그거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학점이라든지 정 급한 거면 언제든지 카톡 보내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셔도 됩니다. 뭐 양력은 이제 잘 아실 테고 제가 그 지난 학기에 공중보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중보건이 제가 전공인데 보통은 저는 연구 쪽으로 많이 했지만 전 특이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수의사들이 저는 뭐 임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영상 보건학이니 뭐 내과니 외과니 이런 임상 과목들을 제가 아마 조금 가르치게 될 것 같고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제 동물 외과학을 그 외과 보건학을 졸업한 2학년생들 상대로 했었고 강의 계획은 이제 2분반으로 돼서 화요일 3, 4교시, 6, 7교시 되는 거 이제 아실 테고 잘 아시다시피 15주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2주 정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빠지고 13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지난 학기에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휴일에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15주를 채워야 됩니다, 수업을.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공휴일이 2번 정도 껴있다, 화요일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업을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휴강하고 그랬는데, 휴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보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말이나 뭐 그런 때에 나와서 보강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제 쉬는 날,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 선거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현충일 선거가 한 번 더 있죠 6월에 뭐 이런 식으로 뭐 껴있어서 쉬는 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서 화요일은 영향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쉬게 된다면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보강을 하자 아니면은 그냥 수업하자 뭐 이렇게 갈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학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뭐 제가 이제 급한 사정에 의해서 휴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보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이론 수업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아웃 나눠주는데, 이 과목 자체가 영상학이면서 실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수업이랑 실습 수업이랑 같이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B03에서 진행될 것 같고 지금 B03이 대대적인 공사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안이 이제 실습실로 확실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동물병원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실습실로 바뀔 거고 거기서 이제 실습 진행할 거고 공사랑 그런 게 겹쳐서 2학년도 3월 달 비대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공지사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학년도 비대면이죠. 어쨌든
수업은 이제 핸드아웃으로 보통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비공상 그 실습실 들어가면은 어, 그전처럼 책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처치대랑 그냥 몇몇 책상 그 몇몇 그 뭐라 그러죠? 그 실험기구 같은 거 놓는 그냥 대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업 같은 거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약간 실습실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3월 중순까지 그 뭐지 수업은 이제 핸드아웃으로 진행을 하고 그 핸드아웃은 아시다시피 제가 LMS에 올려놓고 공지를 드릴 테니까 태블릿으로 다운받으시든 휴대전화로 받으시든 아니면은 어, 노트북으로 받으시든 뭐 아니면은 그냥 출력을 해오시든 관계없고 수업을 하실 때는 아마 핸드아웃이랑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강의 교재는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라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동물보건사 관련된 교수님들 한 30명 정도가 저랑 학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작성을 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예요. 이게 주교재인데 어,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다만 이 수업을 위해서는 안 사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14과목이 이제 합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요는 하실 텐데 올해 뭐 개정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제 그냥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정판이 나와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셔도 되지만 뭐 이 수업을 위해서는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수업을 그래도 할 테니까 좀 안 사셔도 되고 평가는 이제 아시다시피 출석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책은 이렇게 생겨서 1, 2권으로 돼 있고 이 1권은 2권은 되게 얇고 1권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영상학에 관한 부분은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특정 부분은 되게 두껍게 나오고 특정 부분은 되게 얇게 나오고 어쨌든 뭐 그렇게 희한하게 나왔는데 평가는 출석 20, 중간 기말 40인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바꿀 수가 없고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어,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평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60%까지 제가 이제 꽉꽉 채워서 A 이상을 그때 이제 학점을 드렸었는데 그 뭐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뭐 전부 다 90점이 나왔으면 원래 다 A 이상 주고 이런 건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등수대로 A를 주는 거죠. 지난 학기에는 대면 비대면 수업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60에서 70%까지 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A 이상을 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면 대면이 시작되면은 그 A를 주게 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도 과제가 있었죠. 1학년도. 과제는 20, 40, 40이면 들어갈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그냥 보너스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과제를 잘 해오면은 남들 막 5점이나 10점 받는데 본인은 빵점이니까 보너스 점수를 못 받으니까 점수가 깎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지난 학기에 과제를 안 낸 사람이 끝까지 안 낸 사람이 이제 사실 한두 명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과제를 꼭 내주시고 혹시 과제가 안 들어오면은 그 메일을 통해서 과제가 안 들어오면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제 내시라고. 그래서 뭐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거 이제 사실 걱정하는 메일도 좀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과제는 그냥 일단은 내기만 해도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니까 꼭 내시고 과제 자체가 영상학이랑 관련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력서 쓰고 그런 거 이제 과제로 냈었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은 제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석은 대면 수업은 GPS 기반으로 해서 그 유책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작년에 비대면을 하도 많이 하면서 안 써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GPS로 학생이나 교수가 어디 있는지 다 체크가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출결이랑 연동이 돼서
굳이 출석을 안 불러도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고, 단점은 땡땡이를 못 친다고 해요. 이거는 땡땡이를 절대 못 치고, 어, 수업을 만약 중간에 뭐 나갔다 그러면은 이게 GPS 기반으로 해서 무조건 그냥 출결을 알아서 스마트 출결해서 뭐 지각으로 하든 결석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땡땡이를 못 치고 저도 가르치는 사람도 땡땡이를 못 치겠죠. 그래서 그냥 짤 없이 딱 50분 50분 수업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회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F학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학칙이라서 이거는 우리 학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다 기본적으로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학점 자체를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주 수업이죠. 4분의 1이면은 뭐한 4번 이상 결석하면은 아예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조건 F학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제가 안 됩니다. 저도 구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뭐 제가 결석을 너무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F학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4회 이상 결석하는 일들은 있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학점이 그리고 보통 4회 정도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불성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과목에서 F가 뜨게 되면은 어, 한 학기 더 들어야 되고 우리 학교 이제 학제상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을 있다가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뭐 휴학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주의를 하시고 아시다시피 지각이 3번이면 결석 1번으로 되죠. 그래서 어, 결석은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게 지각이라도 좋으니까 꼭 수업을 듣고 늦게라도 좀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지각을 12번 해도 15주 중에 지각을 12번 해도 F는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네, 어쨌든 지각이든 결석이든 뭐 주의를 하시고 출석 관리를 좀 하시고 점수가 20점이지만 지각 한 번 할 때마다 1점씩 깎이니까 점수가 작지는 않아요. 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랑 이제 기말고사는 객관식 문제로 다 낼 예정이고 어,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웠고 기말고사 좀 쉬웠죠. 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제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렵든 쉽든.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면은 쉽게 내면은 A가 더 많이 나오지만 절대평가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성적으로 그냥 등수가 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시험을 그냥 어렵게 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렵든 쉽든 크게 이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지난 학기에 했듯이 제가 조금 찍어든,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어떤 게 중요한지 미리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난 학기엔 되게 많이 찍어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찍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찍어주면 이제 수업 시간 잘 안 들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조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무 다 찍어주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인증이 8월에 다시 한번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인증에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해가지고, 사실 작년 이제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올해 동물보건사 시험을 응시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원인은 기숙사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증 기준에 기숙사는 보통은 거의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동물보건사 인증평가가 저희가 뭐 간호 인증, 뭐 교원 인증 이런 거 엄청나게 봤는데 경인여대가 기숙사가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수의과 대학 인증 기준에서 똑같은 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수의과 대학에 있는 수의학 인증 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동물보건사 인증까지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똑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기숙사는 사실 뭐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니 뭐 서울에 있는 학교 뭐 서울대니 건국대니 뭐
그다음 뭐 지방에 하나씩 있죠. 뭐 전남대, 뭐 충북대, 뭐 경북대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기숙사가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한 25% 정도는 기숙사가 없어요. 수도권 대학이 4분의 1 정도 적은 비율이 아니죠. 그럼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사실 격렬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거 두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대신에 올해 인증평가에서는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기숙사 문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기숙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여러분 졸업할 때는 사실 크게 이제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다만 알 수 없는 거고 평가는 그냥 개인들이 와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제일 문제가 되던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뭐 학교나 교수나 지금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양성기간 인증을 8월에 이제 받게 되면은 2년 동안 인증을 받게 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기준으로 일단 시험을 보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대면 수업 하게 되면은 뭐 방역 수칙 준수해야 되는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방역 수칙 같은 경우는 뭐 대면 수업할 때는 손소독제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강의실도 좀 열어놓고 이게 이제 공중보건 때 배웠죠? 비말 형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떠다니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문을 좀 열고 환기를 시켜야지 그런 것들이 좀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온도도 재고 체온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그 확진자라든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피크가 꺾인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죠. 지금 사실 오미크론도 이런 변이가 생길 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루에 인천만 해도 인구가 300만인데 하루에 뭐 10,000명, 15,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에 걸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할 때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격리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나중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을 접촉했다든지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약간 뭐 자가 키트를 해봤든지 하니까 뭐 양성이 떴다든지 아니면 확진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대면 수업은 가급적이면 지난 학기처럼 나오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카톡이든 뭐든 LMS든 그냥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아마 LMS를 같이 올릴 테니까 지난 학기처럼 뭐 일주일 동안 올리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이제 LMS로 이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내에 뭐 수업을 듣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비대면으로도 수업을 좀 가급적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괜히 나오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지난 학기에도 몇 명 있었지만 열이 난다든지 몸이 많이 안 좋다든지 가족 중에 격리자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 있으시는 게 좋고 그래도 어쨌든 대면 수업을 하다가 지난 학기에도 그랬는데 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도 우리 과도 학교 전체적으로는 당연하고 지금 뭐 교직원분들도 사실 걸렸던 분들도 계시고 나와서 본인이 이제 걸린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옛날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들어왔을 때는 막 그런 사람들 막 우리가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막 아 뭐 걸렸는데 왜 돌아다니냐 열나는데 이런 게 많았는데 어, 지금은 사실 이거 완전 복불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누가 와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채로 막 이게 전파를 하고 했다 그래도, 비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고, 워낙에 지금 일상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격리가 된 상태인데, 뭐, 좀 격리도 약간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냥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좀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뭐 오리엔테이션을 비교적 조금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잘 아시니까 학교 상황도 잘 아시고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지난 학기에 비해서 뭐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성적이든 수업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고 어쨌든 지금 그 실습실 이제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반려견 훈련장이 옆에 있는 부지에서 지금 기숙사도 지금 같이 이제 좀 있으면 착공이 될 것 같은데, 반려견 훈련장이 좀 있으면 이제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입찰하고 뭐 사실 그런 단계인데, 훈련장이 생기면은, 어,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항상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언제 착공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실습실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에 원래는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뭐 이렇게 좀 입찰 과정에서 조금 뭐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학교 상황은 그렇고요. 어,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은 그 보건 영상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영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진료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리고 보통 내과, 외과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동물병원에 가보면은 이 영상 진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 진단하는 거는 뭐가 있죠? 엑스레이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엑스레이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 병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없이 그냥 이제 조금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죠? 영상 진단하기. 영상 진단 부분에서 초음파죠, 초음파.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병원이 모형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초음파를 이제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초음파 여러분들 이제 검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었고 허옇고 그냥 이걸로 그냥 본단 말이에요. 물론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엑스레이는 윤곽이 좀 나오죠. 근데 초음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음파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 단면을 갖다가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확 전체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 딱 부분적인 어떤 특정 부위의 단면만 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음파는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초음파가 이제 또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음파가 조금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하던 거는 그 임신했을 때 태아 이제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모양 같은 거 관찰하거나 그런 걸로 많이 쓰였는데 그러다가 초음파가 이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초음파가 많이 발전하고 초음파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많이 관찰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병원에 이제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푸들이라든지 뭐 포메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 말티즈 키우다 보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보통 심장병에 걸립니다. 심장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죠. 심장병은 치료가 안 되고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기적으로 보통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저도 심장 초음파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보는 병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 진단 쪽이 약간 전문화가 되면서 일단은 기기도 좋아지고 또 이거를 볼 수 있는 좀 전문 인력들을 좀 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상 진단 석사라든지 박사를 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병원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은 CT라든지 MR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MRI는 있는 병원들이 흔치는 않아요. 좀 진짜 큰 병원 아니면은 MRI는 많지는 않은데 CT는 요새 좀 중규모에서 한 대규모 정도 되는 그냥 2차 병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수의사가 한 8명, 9명 정도 되는 병원은 대부분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CT 같은 경우는. CT는 마찬가지로 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진단을 전공을 한 그런 인력들이 와서 보통 이제 찍게 되고 CT 값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비쌌는데 워낙에 없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찍는 데다가 요새는 뭐 값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제 좀 보편화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테크니션 동물 보건소 선생님들도 엑스레이, 초음파, 뭐 CT, MRI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진단하고 뭐 해석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찍을 때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뭐 CT, MRI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